하지만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노화를 예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화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다시 돌릴 수 있는 시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클레어 박상아입니다. 원장님, 실제로도 동안이라는 말씀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비결이 있으실까요? 저는 누구보다 항노화 시술에 진짜 진심인 원장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일단은 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만 잘 사수를 하시면 어려 보이는 얼굴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디님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팔자주름? 아니면 눈가주름? 맞아요. 보통 제가 꼭 사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요. 팔자주름, 그리고 이제 심부볼, 눈밑. 이게 세 가지 부분이에요. 일단 피부가 노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지방층, 근육층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지방층하고 근육층이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폐임이 생기게 되고 이 폐임이 결국 처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이제 처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노화 현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노화를 예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화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다시 돌릴 수 있는 시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팔자 위쪽에 있는 이제 팔자 윗살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지방이 이제 처짐으로 인해서 팔자 주름이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해결하는 방법이 팔자 윗살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시술들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시술로서 이제 인모드. 인모드는 이제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시술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인모드라든지 지방 분해 주사를 통해서 팔자 윗살을 줄여서 팔자 주름을 좀 완화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근막층을 이제 타이트닝 시키는 울세라라든지 슈링크 같은 시술을 하시게 되면은 근막층이 타이트닝 되면 피부를 살짝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팔자 주름이 완화되시게 됩니다. 팔자 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애초에 이제 구강이 약간 돌출되어 있어서 앞볼하고 구강 쪽에 이제 단차로 해서 팔자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리프팅 레이저를 해서는 팔자 주름이 절대 완화되실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팔자 주름의 부피를 채워주는 시술들, 필러라든지 콜라겐 주사, 요즘에 뭐 레디어스라든지 주베르 볼륨 같은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술들을 통해서 팔자 쪽을 채워주게 되면 앞볼하고 구강 쪽에 약간 단차가 좀 채워지게 되면서 팔자 주름 좀 완화되어 보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디어스 같은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팔자뿐만이 아니라 입가 쪽에 탄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인중 쪽이라든지 입가 쪽에 주름이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은 같이 시술하시게 되면 팔자주름뿐만이 아니고 입가 쪽에 잔주름까지 같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화의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바로 이 심부볼입니다. 이 심부볼은 흔히들 이제 불독살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특히 이제 50대, 60대의 이제 여성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가장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심부볼이에요. 입가 옆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만이 있어 보이는 얼굴처럼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심부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울세라라든지 여러 가지 리프팅 레이저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심부볼 쪽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경이 입가 쪽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울세라를 이 위쪽에 직접적으로 시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티타늄과 같이 신경이 있더라도 그 위에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가 선호되는 편이고요. 처짐이라든지 이 폐임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리프팅 레이저만으로는 그 효과가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주는 시술, 아까 팔자에서 말씀드렸던 필러라든지 레디어스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시술하시게 되면 폐임 부분이 채워지게 되면서 굉장히 심부볼 쪽에 있는 그런 주름들이 완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눈밑입니다. 눈밑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눈밑이 뭔가 불만이에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눈밑 지방이 이제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 눈밑 고랑이 굉장히 깊게 패이신 분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눈밑 지방도 굉장히 튀어나오고 고랑도 굉장히 깊게 패이고 두 가지가 같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추천되시는 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나는 수술이 너무 무섭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피부미용의원에서는 아이 울세라라든지 하는 것들로 튀어나온 지방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밑 폐임 같은 경우는 눈밑 필러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교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자의 경험이라든지 스킬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 울세라나 눈밑 필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선호하시는 선생님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특히나 눈밑 필러 같은 경우는 눈밑이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술이 조금이라도 과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거나 눈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욕심을 내지 않고 굉장히 소량씩 교정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한꺼번에 나는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을 갖기보다는 한번 채워놓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뒤에 경과를 보고 나서 조금 더 레이어링 하듯이 조금 더 채워놓고 하는 식으로 시술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어려 보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